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. 별이 된 아이들 263명. 그 이름을 부르다. 류익은, 이민택, 임지선, 최현준, 하어영, 지음. 시대의 창 출판사. 기록되지 않는 죽음. 아이와 동반 자살도 살인. 자식을 죽인 뒤 자살하는 부모의 심리는 어떨까? 이는 자살자가 남긴 유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. 자식 살해 후 자살 사례를 정리한 논문인 우리나라 가족 내 자녀 살인을 동반한 자살 사건 분석에는 수십 편의 유서가 등장한다. 2006년 중학생 남매에게 청산가리를 먹이고 자살한 38살 남성은 새 식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줄로 묶고 갑니다. 같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. 자식에 대한 동질감을 매우 강하게 느낀 것이다. 5살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자살한 27세 여성은 아들이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가 못 견뎌. 그래서 데려가라는 내용의 유서를 썼다. 혼자 남을 자식이 걱정돼 함께 죽는다는 것이다. 논문을 쓴 이상현 박사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가해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. 실제 자식 살해 후 자살은 동양권,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집중돼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. 그렇다면 자식 살해 후 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?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. 다만 일부 연구 자료를 통해 그 수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. 현직 경찰 검시조사관이 쓴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한국의 존속 사례와 자녀 사례라는 논문을 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92명의 아동을 부모가 자살 직전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. 한 해 평균 13명꼴이다.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은 경찰 과학 수사 요원들이 자신들이 분석한 사건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라 상당히 신뢰성이 높지만 실제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. 논문을 쓴 정성국 박사는 자식 살해 후 자살은 자식을 죽인 뒤 자살하거나 동의 없이 자살로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성인들의 동반 자살과 같은 부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.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가족의 생존이 온전히 개인에게 내맡겨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거론된다.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.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 사회는 아동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다. 자식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면 나의 삶을 끊을 때 자식의 삶까지 함께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989년 7.4명에서 2009년 3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.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자식 살해 후 자살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널리 퍼져 있다.